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닛산 다이로움이 출시된 지 5년 만에 누적 발행액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발행액의 98%인 1조 9,517억 원이 지역에서 사용됐습니다. 닛산 다이로움이 지역의 중소상권에서 순환되고 있어 침체된 상권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K ELS가 실시한 로컬라이즈와 군산시의 지원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로컬라이즈 26개 팀 60명이 3년간 올린 매출은 1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군산시의 창업 희망 키움 사업이 이어지면서 111명의 창업자가 8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신영대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1월 마이크를 들고 자신의 성과를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의원의 보좌관 2명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작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다이로움이 출시된 지 5년 만에 누적 발행액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내에서 전체 발행액의 98%인 1조 9,517억 원이 사용됐는데요. 익산 다이로움이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골목 상권의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초에 출시된 익산 다이로움. 발행된 지 3년 정도에 누적 발행액 1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최근 2조 원도 돌파했습니다. 이는 발행 5년 만에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한 해 평균 4천억 원 이상이 소비되는 셈입니다. 2020년 1월 달에 최초 발행해가지고 3년 만에 1조를 돌파했고 이번에 2년 만에 또 1조가 더해져서 2조가 돌파가 됐습니다. 급격하게 지금 계속 소비자한테 많은 선택을 받고 있고 현재까지 다이로움 결제율은 98%, 금액으로는 1조 9,517억 원어치입니다. 지역화폐 특성상 정해진 지역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순환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석 연휴가 낀 지난달의 경우 익산시가 20% 특별 할인을 하면서 월 발행액은 역대 최고인 800억 원이 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다이로움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가입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가입자는 25만 6천여 명. 익산시 인구가 지난달 기준 26만 7,604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인구의 90%가 넘은 겁니다. 다이로움 가입은 14세 이상이어야 가능해 익산 시민뿐만 아니라 익산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생활인구까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이 타 지역 가서 쓰지 않고 인터넷 사용하지 않고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다 보니 이 화폐가 서로 순환되면서 익산시가 진행한 다이로움 파급효과 연구 용역을 보면 투입 예산 대비 효과는 3.6배. 그만큼 지역화폐는 경기 침체에 힘들어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익산시는 내년에 모바일 쿠폰형 상품권을 새롭게 발행하는 등 다이로움 활용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수학기 쌀값 20만 원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80kg 기준 10월 첫 산지 쌀값은 18만 8,156원으로 지난해보다 3만 원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쌀값은 올 수학기 햅쌀에 책정된 첫 산지 가격으로 최종적인 수학기 쌀값은 이달 말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쌀값 보장을 위해 농가에 쌀 한 가마 가격 20만 원 보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군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내려져 정부가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군산 만경강 하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 검사한 결과 H5형 고병원성 AI 확진을 판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지난 2월 6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주로 철새를 통해 전파되는 AI 바이러스가 감염병 대유행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만큼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높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나 경찰, 북한군에게 희생당한 사건 규명이 74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950년 7월 전주 군산교도소에서 정치사상범으로 분류된 재소자 17명이 군경에 의해 집단 살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군산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 1명을 포함해 재소자 대부분이 1950년 7월 초부터 19일 사이에 옥서면 비행장 일대 등지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을 권고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75세 이상은 이달 11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70세부터 74세는 오는 15일부터 그리고 65세부터 69세는 18일부터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와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11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도내 보건지소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중보건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공중보건의가 배치돼야 하는 147곳 가운데 공중보건의가 없는 곳은 78곳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6곳이나 늘어난 겁니다. 공중보건의의 숫자가 줄어든 데다 정부가 의정 갈등 상황에서 민간병원에 공보의를 파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명택 전 익산시의원과 신영자 전 군산시의원이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도내 7명의 전현직 의원은 오늘 도의회에서 조국혁신당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독점 정당은 도민의 요구에 둔감하고 지방자치의 목적을 멀어지게 한다며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넘게 이어진 독점이 깨져야 한다며 오는 2026년 6월로 예정된 제9회 지방선거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SK E&S가 실시한 로컬라이즈와 군산시의 지원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로컬라이즈 26개 팀 60명이 3년간 올린 매출은 1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여기에 군산시의 창업 희망 키움 사업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111명의 창업자가 8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말랭이 마을 입구에 문을 연 한 카페. 군산의 흰찰쌀보리를 커피와 섞어 카페인은 적고 구수한 맛을 내는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33살 허승희 씨가 군산시와 로컬라이즈 군산의 지원을 받아 실제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후 올 들어 매출은 2배로 뛰었습니다. 이제 군산의 흰찰쌀보리를 활용을 하려면 조금 더 이제 시장이 확대되어 있는 커피를 같이 접목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보리커피라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로컬라이즈 군산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SK E&S의 지원을 받아 26개 팀, 60명의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숙박시설과 교육 등을 지원했습니다. 3년 동안 245개의 신규 제품을 개발해 점포를 내거나 홈쇼핑에 입점하는 등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원이 끝난 2022년 이후 일부 팀은 다른 지역으로 떠났지만 대부분은 군산에 남아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이들 업체들은 군산시의 창업 희망 키움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투자금 500만 원과 최대 2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의 창업활동 경비를 받아 창업 기틀을 다졌습니다. 두 가지 보조를 함께 받아서 이제 사실 로컬라이즈에서는 굉장히 제가 창업에 계속 발디딤을 할 수 있는 교육을 굉장히 잘 해주셨고 물론 지원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희망 키움은 이 금액이 꾸준하게 2년 동안 지원이 나오는 거라서 그거 역시 같이 받으니까 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희망 키움에 참여한 창업가는 111명. 지난 5년 동안 85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138건의 특허가 출원됐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가들의 성장과 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창업 희망 키움 사업은 유망한 청년 창업가들이 자금 마련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수 있는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시작된 로컬라이즈와 희망 키움.
민간 기업과 군산시가 창업으로 가는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LH의 전관 특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LH의 임대주택 위탁관리 용역은 퇴직한 직원들이 재직하고 있는 업체 2곳이 전체의 80%를 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업체에는 LH 퇴직자 1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위탁관리 용역 54건 중 21건에서 이들 업체는 단독으로 제안서 평가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익산시 상수도 유수율이 90%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지난 2020년부터 현대화 사업을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됐습니다. 이는 사업 착수 전 유수율 66.5%에서 23.5% 높아진 겁니다. 이에 따라 연간 230만 톤의 수돗물을 절감해 23억 원의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익산 망성면 둑 인근의 불에 탄 트럭 내부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망성면 둑에 방치된 트럭에 백골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부검 등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골 시신이 발견된 트럭은 지난 7월 20일 지역 주민이 방치된 트럭이 있다고 신고를 했었고 당시 현장에 경찰관 2명이 출동했지만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 비흥항에 정박하던 어선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군산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33분쯤 군산 비흥항에 접근하던 2.9톤 어선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선주인 60대 남성이 숨지고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선원이 팔과 다리에 골절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유증기 등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 철강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50분쯤 군산 소룡동에 있는 철강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공장 안에 있던 작업자들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171건에 피해액은 33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98건에 25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가 증가했습니다. 군산경찰서 김현익 서장은 시민 서한문을 발표해 자녀 납치 빙자나 수사기관 사칭 등을 미끼로 현금 수송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할 경우 112 등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영대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1월 마이크를 들고 자신의 성과를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신 의원의 보좌관 2명도 여론조작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검찰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긴 신영대 의원.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신영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보험사를 찾아 마이크를 들고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성과를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었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신 의원은 태양광 비리와 여론조작 의혹 등으로 서울 북부지검의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보좌관과 전직 보좌관도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선거 사무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00여 대를 압수하고 추가로 수백 대를 사들인 정황을 포착해 이들이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 의원이 여론조작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섬유 염색용 색소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젤리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희승 의원이 초등학교 인근 상점과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3종의 젤리 성분을 조사한 결과 이 중 70%인 73종에서 타르 색소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타르 색소 중 적색 40호와 황색 4호, 황색 5호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9세 미만 아동에게는 과잉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한 포기에 9,000원을 웃돌던 배추값이 이달 하순부터 하락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평균 배추 도매가는 10kg당 11,000원으로 지난달 24,874원보다 4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 기온이 떨어지면서 배추 생육의 우수한 환경이 조성된 데다 생산량이 수요량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도내 조사망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전북이 979명으로 전남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전북의 조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 290명이나 더 많습니다. 지난달 도내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이 집계한 지난달 도내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4.8도가 높은 20.6도나 됐습니다. 또 밤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는 올여름 25.7일로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익산시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확대했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기존엔 60세부터 69세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60세 이상이면 1회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을 받고 싶으면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위탁 의료기관 20곳을 방문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서거석 도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기재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이 교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 교육감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며 당시 법정에서 한 위증은 해당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시는 천일제지가 팔복동에 건축 중인 고형연료 사용시설과 관련해 불허가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고형연료 제품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주민 수용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주변 환경보호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허가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SRF 사용시설의 입지 제한을 상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10일 새벽 4시 2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부안 나들목 인근에서 4.5톤 화물차와 1톤 트럭, SUV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와 트럭 운전사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SUV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와 트럭이 사고로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SUV 승용차가 2차로 추돌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 지역 집단급식소에 대해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익산시는 오는 18일까지 집단급식소 100곳에 대해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진행해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또 오염도 측정기를 이용해 조리기구와 설비 등을 진단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달 18일부터 9일간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와 예산 낭비 사례, 시민생활 불편사항 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접수받습니다. 접수된 제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감사가 끝나면 제보자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환경뮤지컬 북극곰 로라가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선보입니다. 군산예술의 전당은 오는 11월 9일 지역 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사업 일환으로 가족 뮤지컬 북극곰 로라를 공연한다고 밝혔습니다. 뮤지컬은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북극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북극곰 로라의 인터뷰와 환경의 소중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전석 10,000원으로 군산 시민 거주자 가운데 2자녀 이상은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광대 글로컬대학과 관련해 지역사회 연계 협력 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포럼이 마련됐습니다. 익산희망연대는 오는 17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포럼은 원광대와 원광보건대 통합과 함께 오는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글로컬 대학이 지역사회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익산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에서 이달 말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가족 소풍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연꽃팽이, 아가페 정원 장식품, 무궁화 열쇠고리 등 무료 프로그램은 물론 편백 스프레이, 화분 만들기 등 유료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특히 온 가족이 관람할 수 있는 솜사탕 매직쇼와 버블 퍼포먼스, 마술 공연 등이 마련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익산시에 업사이클링 안전모 130여 개를 기부했습니다. 익산시는 기부된 안전모를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재활용품 개인 수집인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군산예술의 전당이 오는 11월 9일 지역 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 뮤지컬 북극곰 로라를 대공연장에서 선보입니다. 북극곰 로라는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아이들의 몰입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기온은 8도에서 출발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최고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